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77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목 읽기라는 그 첫 번째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뭐 책이라든지 뭐라든지 예를 들어서 책의 제목이다, 또 어떤 글의 제목이다, 노래 제목이다, 영화의 제목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자로 쓰여진 낱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한자를 몰라서 한자를 생각하지 않고 그 생각할 때는 조금 오해하기 쉬운 것들이 가끔 있다. 그것들을 한번 시간 날 때마다 가끔씩 한번 찾아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이다. 이 한자 마당을 가끔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다루는 낱말이 뭐 특별한 연구나 지식이나 이런 걸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한자를 염두에 두지 않고 또는 한자를 몰라서 그 낱말이나 이런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 뜻을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제가 주로 뽑아서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이런 책 이름을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혹시 내가 오해하고 있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은 용비어천가, 왕오천추국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난중일기, 택리지, 이것은 들어보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학교 다닐 때 책에서는 나왔습니다만 제가 저를 기준으로 보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이것을 한자로는 전혀 이렇게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한자로 책 이름을 살펴보면서 그때 몰랐던 것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요즘 학생들은 또 한자로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다. 교과서에 책 이름이 다 나오지만은 한자로 배우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특별히 이 뜻이 무엇이다라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해서 평생 지내는 수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한자 자체는 분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용비어천가, 한자는 쉽다면 쉬운 것입니다. 용용자다, 비는 날아간다, 날비자다, 어는 이제 제어하다, 어제하다, 뭔가 다스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천은 하늘, 천, 가는 노래 가다. 그렇죠? 저는 사실은 이것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우선 보면 이것은 이제 세종대왕 때 27년에 지어서 29년에 간행한 악장이다. 노래를 얘기한다. 정인지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세종의 명을 받아서 했는데 훈민정음을 만들었기 때문에 훈민정음을 가지고 어떤 작품을 하나 쓰자 이렇게 됐죠. 그냥 작품은 아니다. 아무 작품은 아니고 좀 의미를 줘야 된다. 그래서 조선 건국까지 이제 이태조 일성계의 그 할아버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조, 익조, 도조, 환조 그리고 태조와 태종까지의 사적을 중국 고사에 비유하여 그 공덕을 기린 노래다 이렇게 되겠죠. 125장, 10권 5책을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설명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이 뜻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것을 한자 살펴보자는 것이죠. 요즘도 이것을 많이 쓰는 게 우리나라에서 특히 유명 정치인을 칭송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것들을 가지고 용비어천가를 부른다. 특별히 성을 붙여서 무슨 비어천가 이렇게 많이 하고 있죠. 네. 자, 뜻을 한번 보면 글자 그대로 보면 용이라는 것은 이제 임금을 얘기하겠죠. 용이 날아올랐다. 용비다. 그렇죠? 그리고 하늘을 다스린다. 그것을 하늘이죠. 하늘을 다스리는 노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는 이제 어거하다. 이것은 거느린다 또는 다스린다 그런 뜻인데 그럼 용이 날아가서 하늘을 다스린다 이렇게 되는데 어천이라는 게 정확한 뜻이 무엇이냐는 것은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전을 쭉 찾아보니 어천이라는 걸 찾으면 하늘을 다스린다라는 그런 뜻으로 나와 있다. 네, 이 어자에는 임금과 관련된 것을 나타낼 때 많이 쓰는 글자인데 다스린다는 뜻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천이라면 다스린다. 용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을 다스리는 것이다. 조선이 이제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어떤 사전을 보면 단순히 하늘에 오른다, 올라간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 그것을 노래한 것이다. 하늘에 올라간 것이나 하늘을 다스린다는 것이나 그게 그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스리는 것과 올라가는 것은 엄격히 따지면 조금 다를 수는 있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어천이 무엇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한번 달아주시죠. 하늘에 오른다라고 해석하는데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민족 종교라고 할 수 있나요? 대종교에서 지상에 내려왔던 단군이 하늘로 올라갔다. 그것을 어천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천절이다 라는 그런 것이 대종교에는 있는 모양입니다. 또 어떤 자료에는 보면 하늘을 본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용비어천가에 쓰는 어자가 어떤 뜻을 가지느냐라는 데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고, 사실 저는 오랫동안 이 어자로 썼습니다. 이 어자로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갈 어자를 쓴다라는 것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많이 이렇게 실수하고 오해할 수 있는 게 이제 왕오천축국전 이런 게 있죠. 네, 학교단 다 배웠습니다. 이것은 신라의 성녀 해초가 고대 인도의 5천축국을 답사하고 쓴 여행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700년대 초에 썼다. 여기는 종교, 정치, 문화 등을 기록한 여행기다. 인도와 중앙아시아 지역 그리고 중동의 페르시아까지 아마 여행을 한 모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축이다. 축자는 이게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만 대나무 축이라 하는데, 천축이라 하면 우리가 중국에서 지금의 인도 지역을 천축이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요 정도는 또 배울 수도 있습니다. 아, 천축국은 인도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책이나 이런 제목을 읽을 때 보면 두 자씩 끊어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낱말에는 두 글자로 된 낱말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왕호, 천축, 국전 이렇게 끊어 읽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뜻이 안 통하는 것이죠. 그렇죠? 왕 이렇게 끊어 읽어. 왕 같다는 갈왕자예요. 왕 같다. 오천축국이다. 또는 천축국이다. 이렇게 돼요. 5개의 천축국. 예. 왕 오천축국을 전한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럼 오천축국은 무엇이냐? 5개의 인도 지역의 나라다. 동천축, 서천축, 남천축, 북쪽 천축, 그리고 중앙, 동서남북 중의 5개의 천축국을 갔다 온 것이다. 그래서 혹시 보면 이렇게 두 자씩 끊어 읽는 데 익숙해서 왕오, 천축, 국전 이러면 뜻이 전혀 안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 오, 천축국전 또는 왕, 오, 천축국전 이렇게 해야 뜻이 통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을 제가 한번 보니까 참 이게 굉장히 우리는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이 1908년, 지금부터 이제 100년 좀 지났죠. 1908년에 프랑스의 어떤 탐험가가 중국의 도난 천불동에서 어떤 책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1909년에 중국의 나디녹이라는 사람이 이것은 어떤 책이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난 1915년에 일본의 어떤 사람이 이 책을 쓴 사람을 확인했다. 저자를 확인했다. 그것이 신라 출신의 성녀 해초란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 알아낸 것이죠. 그리고 28년도에는 독일 사람이 이제 이것을 독일어로 좀 번역을 하고, 우리나라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1943년에 최남선이 원문과 해설을 붙여서 소개를 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것을 다 알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를 기준으로 본다면 위에 한 몇십 년 선배부터만 알고 그전에는 이런 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이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우리 굉장히 익숙한 우리나라의 역사책인데, 삼국사기는 1145년에 고려 인종의 명으로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시대, 네. 고구려 신라백제 삼국시대의 정사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사기라는 것은 물론 이제 중국의 사마천의 사기에서 왔겠죠. 역사책 편찬의 어떤 아주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삼국에 대한 사기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삼국 사기를 얘기하면 삼국유사를 얘기합니다. 삼국유사를 한자로 어떻게 썼느냐, 특히 유사를 어떻게 썼느냐 할 때 보면 이 사자가 들어가서인지 몰라도 이 사자를 역사 사자를 쓰지 않겠느냐. 유는 남아있다. 삼국사기를 썼는데 거기서 빠뜨려진 부분을 쓴 역사다 해서 이 사자를 쓸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일사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상당히 좀 연대 차이가 나죠. 삼국사기는 1145년이고 삼국유사는 1281년입니다. 그래서
백안 3, 40년 뒤에 썼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고려 충렬왕 때 1년, 그렇죠? 3063년 1년입니다. 지금 보면 1년 스님이 아마 군이 출생인 모양이에요. 경상도 군이. 그래서 군이 그 소개하면서 1년 3064가 많이 나오는데, 역사책이다. 그렇죠? 그래서 고려시대, 이때까지 전성되던 삼국시대의 여러 역사와 설화를 담았다. 그래서 유사라고 할 때 사자가 역사사자가 아니다. 일사자다. 그러면 유사라는 낱말 자체는 어떻게 되느냐면 예로부터 전하여 오는 사적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삼국유사다. 왜냐하면 왜 제가 이걸 가지고 왔냐면 저도 오랫동안 삼국의 남은 역사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 영상에서 한자 마당에서 가져오는 낱말들 대부분은 제가 틀렸던 낱말이에요. 한자를 하나하나 체크하기 전에는 제가 틀렸던 거, 한자 체크해보니까 내 생각하고 다르네. 그런 것을 주로 가지고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난중일기.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이제 난리가 났다. 전난중이다. 임진왜란 아니죠. 그래서 난중에, 난이 일어났던 그 중에 선일기다. 이렇게 되겠죠. 자, 임진왜란 때 충무공 이순신이 진중에서, 그렇죠. 진중에서 쓴 일기다. 1592년이 임진년이에요. 그렇죠. 이때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1592년에 1월 1일부터 음력 정월 1월 1일부터 쓴 것이다. 그리고 1598년에 이제 충무공이 이제 전사를 하는데 그 이틀 전까지 썼다고 합니다. 그게 2539일분이다. 이렇게 썼는데 지금 아마 이 국보다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도 들어와 있는 모양이에요. 여기에 국보로 된 이름의 명칭은 충무공, 이충무공, 난중일기, 부는 붙어 있다는 것이에요. 서간첩, 편지죠. 그리고 임진장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중일기와 그리고 편지글, 그렇죠. 그리고 장초다. 임금님께 선조 임금에게 올린 이제 장계죠. 그 장계 초안이다. 이 같이 붙어서 이제 국보로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 난중일기라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원래 충무공이 이름을 붙여서 난중일기라고 했냐 하면 그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냥 임진년에 쓴 것은 임진일기다. 표지에다가 임진일기. 왜냐하면 임진년에 쓰니까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 연도를 가지고 쓰죠. 그래서 임진일기다, 을미일기다 등의 이러한 제목으로 책 표지에 써놓고 일기를 쭉 적었는데 이제 충무공이 이제 사후 한 200년이 지난 조선 정조 때 이 충무공 전서를 편집하면서 여기다가 이 일기를 난중일기라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되겠죠. 원래 보면 책 중에 가끔 보면 작자가 붙이지 않은 제목이 나중에 제목으로 되어서 전해지는 책들도 있습니다. 임진일기도, 난중일기도 그 중에 하나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택리지. 택리지 하면 또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네. 영조 27년이니까 1751년 돼 있는데 이때 이중환이 저술한 인문지리서다. 옛날 이 당시에 양반들은 택리지 안 읽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책이 나온 이후에는. 조선 후기에 사찬지리지다. 의 대표다. 지리지는 조선 전기에도 많이 나왔는데 후기에는 이제 사찬이다. 개인이 사적으로 편찬한 지리지다. 그거의 대표다. 이 작가가 이중환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본 것을 주관적으로 기록했다. 근데 원래 이 택리지의 초고본은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사대부가 거처다. 사대부는 양반이죠. 양반집에 거처, 살고 있는 장소를 얘기한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책을 쓰고 몇 년 후에 택리지로 이름을 바꾸었다. 책 이름을. 그럼 택리가 무슨 뜻이냐? 지는 어떤 책을 뜻한다. 이것은 결국은 어디에서 살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쓴 책이다. 그렇죠. 그래서 살만한 새로운 리는 마을이에요. 마을 리자요. 마을을 선택한다. 어느 고장에서 살 것인가, 어느 마을에서 살 것인가, 그것을 적어 놓은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초고본에 이제 사대부가 거쳐, 사대부 양반들이 어느 동네에서 살 거냐, 조선 팔도 어디가 좋다더라, 살만하다더라 하는 것은 이제 이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목이 나왔다는 것이죠. 마을을 선택한다. 내가 살 마을을 어느 게 좋을까 선택한다. 거기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다. 그렇지만은 한자를 이렇게 보고 하나하나 생각하지 않으면 이 글자를 모른다고 하고 단지 택리지만 안다고 하면 아마 열에 열 사람, 백에 백 사람 물어도
물론 글자가 3개니까 많이 나뉘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나뉠 겁니다. 이 택이 무슨 택일 것이다. 리는 무슨 리일 것이다. 지는 무엇이다. 뭐 지리짐으로 땅지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집택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한자를 알고 한 번만 체크해 놓으면 이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한자를 쓰지 않다 보니까 평생 한 번도 한자로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틈날 때 가끔 재미도 있고 또는 놓치기 쉬운 것을 제목 이름에 대해서 앞으로 띄엄띄엄 한 번씩 모아서 몇 개씩 모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